캐피탈 게인과 인컴 게인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어느 쪽의 위험 요인,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이해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컴 게인은 무조건 다 받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위험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건 있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걸 택했을 때 더 인컴이 높아질 수 있는데 별로 생각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낮은 인컴, 상대적으로 위험은 똑같은데 이자가 적게 나오는 걸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컴에 있어서 위험은 어떤 거냐면 이거 다른 걸 샀으면 좋았는데 왜 이걸 샀을까 이런 거. 자 보세요. 보시면 이게 배당 수익률이에요. 배당 수익률. 이거 아까 일드를 이제 만약에 배당으로만 딱 본다면 이제 일드가 아까 말한 배당 형태로 들어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설명했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그래도 심플하니까. 안 그러고 다르게 설명해요. 그래서 만약에 배당만 한번 비교해 본다고 진짜 배당 수익률. 그런데 커버드 콜은 12% 난단 말이에요. 12%. 배당을 12% 줘. 미쳤네. 그죠? 요즘은 애들 말하면 폼 미친 거죠. 이 미친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BDC도 거의 9% 막 10% 들어오면 아니 이렇게 배당을 주는데 이거 미국 국채 사가지고 3% 안 되게 받는 건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컴 수익으로 보면은 바보짓이죠? 똑같이 마이너스는 없어요. 플러스는 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느냐를 따지는 것도 그래서 인컴에서는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자본 손익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무리 커버드 콜이 배당금을 12% 준다고 해도 만약에 거꾸러져 버려서 어떤 상태가 됐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망가지면서 커버드 콜이 망가져서 나오는 마이너스 손실률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면 배당금을 까먹고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게 어디서 오냐면 인컴 수익에서 나는 게 아니라 자본 수익이 인컴 수익을 잠식해버려서 그래요. 자 보시면 그 밑에 보십시오. 배당 수익률이 있고 주가 수익률이 있죠. 요 개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인컴형 투자 안에는 배당 수익률이 있고 주가 수익률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배당은 따박따박 다 받았는데 올해도 배당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배당이 BDC 같은 경우에 볼게요. 보시면 2021년도에 배당 수익률 요 흐린 회색이죠. 흐린 회색으로는 배당 관련해서 한 30%대를 받았다고 치죠. 그런데 아니군요. 30% 아니고 주식까지 다 합친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맞지 않고 마이너스 난 거를 보는 게 맞겠네요. 자, 이게 맞겠네요. 자, 보시면 이게 20년도 같아요. 2020년도 코로나 왔을 때네요. 코로나 왔을 때 BDC. 그 다음에 리츠도 20년도 코로나, 이때는 주가도 빠지고 배당도 빠졌나 보네요. 그러면, 이게 제일 낫겠네. BDC 같은 경우에 20년도 보시면 요 회색 요거는 배당 수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BDC는 이 해에도 10% 배당은 나왔어요. 그런데 BDC를 사서 들고 있는 그 BDC 주가가 빠져버려서 마이너스 다 합치면은 두 개 합치면 합산 수익률은 요 빨간 점이니까 합치면 한 얼마 될까요? 마이너스 8.6이네요. 그죠? 이게 주가. 그렇게요. 그렇죠. 마이너스 8.6 났어. 하지만 주가는 얼마큼 빠졌을까요? 25%나 빠진 거예요. 25%. 주식 값으로는 25%가 빠졌지만 배당을 10% 받았기 때문에 배당 합치고 나면 조금 더 받았기 때문에 합산하면 마이너스가 요 정도밖에 안 난 걸로 되지만 합산 수익률은 요 정도밖에 마이너스 8.6%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배당금 받은 걸 주가가 다 말아먹은 거죠. 이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시 돌아오면 인컴 수익으로는 플러스 나지만 자본 수익으로는 마이너스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자본 수익으로 마이너스 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인컴 수익이 높다는 것만으로 상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인컴 수익으로만 상품을 선택하면 커버드 콜이 짱이죠. BDC가 탑이죠. 그런데 아니라고요. 커버드 콜은 BDC는 주식시장이 망가질 때 주식 수익률로는 인컴형 웬만한 상품보다 훨씬 더 크게 빠집니다. 언제? 금융위기 같은 커다란 위기가 왔을 때 커버드 콜도 옵션이 박살날 때 어마어마하게 박살날 수 있어요. 왜? 옵션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들이 액면으로 제시하는 배당 수익률만 보고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까지 봐야 돼요? 배당 수익률이 12%가 하더라도 자본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만 있지 않다 그랬죠? 배당 수익률은 뭐라 그랬죠? 인컴 수익이라 그랬죠? 배당 수익률 말고 캐피탈 게인이 박살날 수 있는지를 같이 봐야 정상적인 투자입니다. 여기서 질문. 그러면 난 은퇴한 사람인데, 난 은퇴 플랜을 짜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인컴형 펀드, 인컴형 상품 할 때도 맨날 그럼 시장이 나빠져서 박살나는 걸 늘 그냥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자도 그럼 계속 그 고민을 해서 그런 거의 결과로 은퇴 수익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건 정말 좀 아닌데? 그건 좀 피곤한데? 그런 거라면 난 이거, 그냥 이자만 받고 사는 게 차라리, 그 답은 아니긴 한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 은퇴자들, 은퇴 설계자들이 추구하는 인컴 수익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본 수익과 인컴 수익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은퇴자들이 인컴 수익을 추구해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조금 더 내 은퇴 생활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요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설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 그냥 인컴형 상품 하면은 은퇴자들은 괜찮아요. 걱정 안 해도 걱정할 일이 없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은퇴자들이 추구하는 인컴형 수익의 스타일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어떤 지식적인 근거가 조금 따라 올라오셔서 설령 내가 이번 달에 똑같이 500만 원을 출금해 갑니다. 뭘로? 인컴 수익으로. 아까 인컴 뭐라 그랬죠? 말씀드렸잖아요. 매매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받아가는 금전적 이익. 보통 이름은 뭘로?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자라는 이름으로, 임대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받아가는 그 돈이 내가 매달 필요한 500만 원이면 여러분은 일단 쓸 돈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만약에 은퇴 설계와 지금 말한 인컴 투자에 대해서 잘 무장이 안 돼 있으시면 걔는 500만 원 출금은 했어. 근데 내 자산이 쪼그라든 것 같아서 나날이 고민이 되신다면 인컴 투자를 해놓고도 한 달 내내 근심스러워. 아니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나 이거 쪽박 차는 거 아니야? 아까 말한 알을 낳는 닭을, 암탉이 지금 죽어가는 중 아니야 이거? 그 공포감이 은퇴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공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어떠냐면 난 이제 더 이상 벌지를 못해. 이제 갖고 쓰기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이라도 어떤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기면 난 어떻게 될까? 난 정말 불행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언급했지만 은퇴하면 건강과 돈 생각만 하게 된다.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정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직 내 암탉이 죽지도 않았는데 내 암탉이 죽을까봐, 내 암탉이 죽은 거 아니야? 내 암탉은 지금 이제 암 걸렸나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오지도 않을 미래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은퇴 삶은 계속 골마 터집니다. 불행하고. 그래서 구조에 대한 부장이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통틀어 멘탈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게 돼서 단련이 돼가지고 은퇴하신 뒤에는 딱 이해도가 있으셔가지고 괜한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지만 또 괜한
기대감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폰지 사기 뭐 그런 거에 빠지지 않는 뭐라 그러나요? 그런 사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매달 지금 이런 교육들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구별해서 봐라. 은퇴자에게 하는 인컴 상품에 대한 설명과 은퇴자가 아닌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는 인컴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별해서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해당되게 포트를 짜고 운영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저희 일이다 보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인컴 자산은 보시면 대부분 다 배당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상품이다라는 거고, 인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은퇴자에게 희소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ETF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ETF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인컴 자산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의 선택 범위 안에 이런 다양한 인컴형 상품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나간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들을 다 설명드렸어요. 지금 이제 제가 앞으로 짧게 이렇게 가면서 얘네들의 위험, 그 다음에 장점, 이걸 간단하게 짚어드릴 텐데, 맞나요? 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했던 것 중에서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주식 배당 관련된 슈도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미국 배당주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채권 투자 그래가지고, 채권 관련된, 이자 관련된 거, 막 채권 이런 거 설명드렸던 거 생각나시나요? 투자 등급 회사채, 뭐 이런 하이힐드 회사채, 막 이런 설명 드렸었죠? 이거 인컴 관련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옵션 인컴, 이거 커버드 콜이죠? 커버드 콜 관련돼서 이런 위험을 경고하고 그런 부분들을 막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리츠라는 부동산 관련된 배당, 일드, 투자, 이거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전환사채, 우선주 관련된 메자닌 설명드렸죠? 이전에 이거 메자닌 생소하지만 알아두십시오라고 설명드렸고, 기아차 사태죠. 그 다음에 이 하워드 마우스가 말했던, 이 사람이 말하는 채권 투자는 이거라 그랬죠? 뭐냐면 다이렉트 랜딩이나 메자닌 디스트레스 뎁스라 그래가지고 사후대출이라 그랬죠? 요 프라이빗 뎁스 상품에 대한 설명, BDC죠?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지난달에 대체 투자 통해서 인프라 투자 이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MLP라 그래가지고 천연가스랑 원유에다 투자하는, 그렇지만 이것도 다 인컴 투자죠. 배당 요거 한 7% 정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컴형 자산들의 다양한 면면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계셔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누군가가, 그건 어떤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금융회사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카다로그일 수도 있고 인터넷 광고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고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커버드 콜이 대세죠? 그러나 거기에 은퇴자가 꼭 알아야 할 위험 부분들, 이게 위험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커버드 콜, MLP, 리츠, 채권, BDC, 고배당 배당주죠. 배당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것들이 아까 앞부분에 설명드린, 내가 은퇴를 막상 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취약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굉장히 취약한 상태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손실 보면 난 힘들어져 라는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는 아까 정신적 편향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는 너무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직 오기 전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열심히 내가 앞으로 다룰 인컴형 자산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험해보고 사례들을 보고 설명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아는 것만 들리거든요. 커버드 콜이란 말을
단어를 들어보고 이해를 했어야 지나가다가든 아니면 정보로 커버드 콜에 대한 게 주어지면 아 이거 위험한 게 이런 면이 있구나. MLP란 말도 들어본 사람한테나 MLP가 다가오는 겁니다. 리츠, BDC 다 여러분한테 너무 생소한 용어들을 제가 지나간 몇 달 동안 설명해 드렸어요. 왜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팔려고? 아니 그건 아니었죠. 저희는 자문사에 상품 팔진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는 알아야 구별하고 알아야 은퇴하고도 필요하면 그 시기에 이거를 가동할 때 적어도 누군가 권유를 한다면 인모스트라고 생각해 볼까요? 인모스트가 권유를 했을 때 그렇지 타당한 얘기야. 그 다음에 그렇다면 믿을 수 있어 내지는 맡길게요 뭐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그냥 주식 해가지고 몇 프로 내겠습니다 이거는 은퇴자가 선택할 수단이 아니에요. 왜? 상대적으로 배당으로 이렇게 보장되는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은퇴자에겐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캐시플로우가 보장이 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왜? 생활해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팔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팔지 않고도 이자와 배당과 임대료와 일드로서 주어지는 현금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해요. 왜? 난 암탉을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알을 계속 나니까. 암탉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한 달 뒤부터 내일부터는 알을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암탉을 죽이지 않고도 계속 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형태, 알을 낳는 암탉을 구별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저는 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수탉을 붙들고 알을 낳아. 내일은 나겠지? 오늘은 몇 개 날 거니? 뭐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암탉만 알을 낳겠죠. 그죠? 맞나요? 예, 맞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스갯소리 같지만 매도하지 않고도 캐시플로우를 발생시키는 인컴형 자산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안 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이걸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암탉이 살아는 있지만 좀 헬스케질 수도 있고 좀 뚱뚱해질 수도 있는데 이걸 갖고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암 걸렸나? 빨리 먼저 팔아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암탉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자에게 있어서 이 양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자기가 불행해지는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삼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건 막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든 아니면 너무 어떤 치우친 경험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을 삼킬 듯한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들면 여러분은 모든 걸 갖고도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쳐 준다는 곳에 가서 배우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